법정문회는 그 자체로 검찰 해체의 대의명분 종합판이었습니다. 특히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거짓된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이야말로 범죄 조직이 아닌가 싶을 지경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공갈 사기를 치고 민주진영 상대로 수사 기소권을 휘둘러서 형체 없는 폭력을 가하는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저희가 어제 퍼니포에서 잠시 다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여전히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한준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동시에 모셨는데 우선 이건태 의원님 이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는데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들어냈죠 검찰이. 예. 조작해서 만들어냈는데 중간에 조경식 KH그룹 회장이라는 분이 부회장. 네. 부회장이라는 분이 법사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권성동 이름을 거론하면서 막 돈 얘기도 하고 막 그리고 귀국할 때 이재명 이름을 말하라고 요구했다. 큰 줄기는 이런 이제 증언을 했는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전체 그림 속에서 이 조각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예. 전체 그림을 한번 쭉 타임라인 따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원래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화영 부지사하고 무관한데 예. 쌍방울이 이제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추진했던 건데 그게 이제 김성태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이재명을 위해서 했다고. 그런 취지로 바뀐 건데 원래는 자기 사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건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쓴 거예요. 예. 그렇게 바뀐 건데 조경식은 어떤 사람이냐? 예. 이제 먼저 저하고 한준호 위원장님이 조경식을 2번 접견을 했습니다. 이미 접견을 하셨고. 예.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 중에 이제 법사위에서 조경식 부회장이 나와서 증언을 한 거죠. 그걸 이제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두면 22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예. 이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김성태 쌍방울도 이제 수사 타켓으로 들어왔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경식은 이제 쌍방울 부회장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부회장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 말로는. 그러니까 KH 전에 쌍방울에서 먼저. 예. 그리고 2023년부터 본인이 지금 별건으로 지금 수원구치소에 구속 중인데 구속되기 전까지는 KH의 부회장으로 일했다. 양쪽 다 부회장. 예. 그리고 양쪽의 회장을 잘 아나 보죠. 예, 어느 정도로 아냐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는 안 지가 37년. 그다음에 KH 배상윤 회장과는 35년.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형성대응하는 사이라 이겁니다. 오케이. 잘 아는 사이고 아주 너무 잘 알아서 아주 밀접한 사이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회장을 한 사람이다. 예, 본인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런데 이제 22년 5월 달에 이 조경식 부회장이 먼저 이철규 그러니까 친윤의 핵심 의원인 이철규 의원을 먼저 접촉을 해서 이제 수사무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쌍방울 회장이 잡혀 들어가기 전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그 당시 이제 이철규 그다음에 조경식 배상윤 그 외 2사람이 더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수사무마 부탁을 했고. 자, 그러면 다시 이때는 언제냐면은 윤석열 정권이 전방위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예. 그물망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 막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쌍방울 건을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쌍방울 건으로 이재명을 엮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그때는 이철규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왔다. 예. 우리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예. 그래서 오케이. 22년 5월경에 이철규, 조경식,
또 KH그룹의 배상윤, 그리고 그 외에 2사람, 5사람이 만나서 수사무마를 부탁을 했고, 이제 이 자리에서 KH그룹이 운영하고 있던 알펜시아 골프장 45홀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골프장 얘기가 예, 나오는구나. 그 골프장의 운영권을 10억 원에 보증금 10억 원의 운영권을 다른 쪽에 넘깁니다. 그 5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운영한 그걸 인수받은 측입니다. 아, 네. 자, 알펜시아는 이제 연간 현금이 한 190억 이상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짜 캐시카우인데 그런데 지금 주장입니다. 일단 네. 주장이라는 걸 해두고 이철규 당시의원에게 쌍방울 또 조경식 KH그룹의 전 부회장 네네.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쌍방울 엮으라고 하는데 지금 봐주세요. 그러면서 그럼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골프 운영권 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쌍방울 회장이 근데 잡혀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잘 안 됐나 보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먼저 네. 그러면 KH하고 쌍방울은 어떤 관계냐? 네. 이번에 대북 그 송금 사건에 쌍방울이 북한 측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때 KH도 별도 계약을 했고 그 KH가 그러니까 그 사업을 쌍방울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업을 했어요. 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 운명죄 비슷한 거죠. 오케이. 그게 5월달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철규 의원한테 했던 부탁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안 잘 됐- 진척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그해 12월 달에 권성동 의원 측에서 변호사를 조경식한테 보내서 예. 김성태가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예. 김성태가 들어올 때 이재명과 이하영을 그 엮어주면. 말을 해달라. 어. 이제 그런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이 중간에 변호사를 하나 끼고 내가 그거 중재해 줄 테니까 대신 들어와. 태국에 나가 있었죠 그때. 네, 해서 쌍방울 회장 들어와. 해서 이화영을 엮으려고 했고 그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법사위 증언 때 조경식이 그때 그러면 김성태가 그때 권성동과 합의대로 들어올 때 말을 한다면 누굴 말을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이자, 제자, 명자 그리고 이화영 2사람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추진하던 중에 협의를 중에. 하던 중에 갑자기 예. 다른 쪽이 개입돼 가지고 김성태가 태국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 20명에 의해서 체포가 돼 가지고 갑자기 압송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철규 라인도 한번 타봤고 네. 권성동 라인도 한번 타봤는데 권성동 의원이 제3자가 개입돼서 그 정보가 새 가지고 갑자기 태국 경찰이 현장에 투입돼서 압송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조경식 전 회장 입장에서는 두 개의 로비가 다 실패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경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좀 풀고 싶었는데 네. 김성태가 압송돼 들어오는데 공항에서는 증언할 때 일단 잘 모른다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아 이게 얘기가 다 되기 전에 잡혀버렸어. 네, 그렇죠. 잘 모른다. 아, 근데 그 뒤에 검찰들의 압박에 아하. 의해서 증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김성태는 아직 자기들 보호에 관한 얘기가 안 끝난 상태에서 잡혀 들어왔잖아요. 갑자기. 그렇지.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완전히 안 짜졌는데 그게 권성동 지금 이제 조경식 전 회장의 주장은 권성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바구를 맞추려고 했는데 제3의 누군가가 바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쌍방울 회장은 얘기 다 안 끝난 채로 잡혀 들어왔으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하고 원래 이재명하고 상관 있다고 말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냥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검찰에 가서 진술 세미나를 막 하고 자기 주변 다 잡혀가고 그러면서 진술이 좀 바뀌죠. 예. 바뀌어가지고 그 이화영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화영을 고리로 이제 이재명을 걸려는 걸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아하. 김성태가 돌아서 공항에서 이재명과 관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속되고 나서
조경식의 주장은 검찰의 엄청난 압박 수사에 의해서 결국 김성태가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쌍방울은 실패했지만 네. 이번에 아직도 남아있는 KH KH 회장, 배 회장은 캄보디아로 갔단 말이죠. 여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네. 그 후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렇게 김성태가 2023년 1월 달에 들어와서 구속되고 됐잖아요. 그해 7월 달에 아직 KH 배상료는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위해서 조경식이 권성동을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 다시 예. 또 그래서 이제 권성동 지난번에 12월 달에는 권성동 측에서 조경식한테 변호사를 보내서 적극적으로 김성태를 이제 구호 삶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경식 측에서 배상윤을 위해서 권성동한테 부탁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복잡한 사건이구나 이게. 그래서 조경식이 권성동의 베프라고 하는 황모 씨를 접촉을 합니다. 사람 하나 끼고 예. 접촉을 해서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롯데 호텔에서 만난 사진이 그때 그 사진이구나. 맞습니다. 네.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법사위 증언에 의하면 그 황모 씨가 네. 48억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48억. 네. 이때 만났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조경식 전 회장 주장은 그때 액수를 얘기했다.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이 이철규 의원은 이제 골프장 운영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네네. 조 회장 측에서 조 부회장이 조경식 그리고 권성동 의원 쪽에서는 현금을 요구했다. 그게 48억이었다. 네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게 거예요. 이제 황모 씨가 중간에 개입을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액수보다 올랐다라는 거고 그 녹취가 24년 7월 8일 그게 이제 청문회장에서 틀어졌던 녹취인데 거기에 이제 한 번 보고 사람 이름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요거 녹취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그 얘기구나. 근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요 다음에 나오고.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아이고. 저 대화가 드디어 이해가는데. 이 대화 다음에 아까 있었던 그 사진이 7월 24일 어.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 1층 카페에서 저 사진이 찍히고요. 저기 말 중에 보면 네. 저희들도 도와야죠. 그거 네. 캡처해서 다시 저희들도 도와야죠. 이 말은 뭐냐면 검찰인 것 같아요. 저 검찰입니다. 예. 더 수사에 협조하면 저희들도 도와야죠라는 말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앞에 수사에 협조하면 띄워주세요.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이 말은 검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조경식이 황모 씨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권성동 의원한테 부탁을 하니까 권성동 의원이 검찰과 접촉을 하고 접촉을 했더니 검찰이 하는 말이 수사에 협조하면 저희들도 도와주겠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다는 걸 좀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 액수 나오는 장면 다 띄워주세요. 사람 이름 액수. 자 여기가 이제 돈 얘기예요. 네네. 사람 이름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여기서 액수는 알겠어요. 40%를 의미한다는 건 얼마 네네. 얘기가 가격이 왔다 갔다 했다는 네네. 거니까. 근데 사람 이름 뭡니까? 저거요. 이제 네. 지금 이제 공장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해를 달리하는데 네. 저거 이제 그 조경식 주장에 의하면 권성동 측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라. 네. 사람과 돈을 대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건 민주당 의원들 사람, 그다음에 그 민주당 의원들에 줬던 돈, 그걸 대라고 했다는 너희들 예. 나한테만 온 것도 아니고 민정한테로 가지 않았니? 예, 예. 민정한테도 돈 준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민정한테 돈을 준 사람하고 그 액수도 얘기해줘. 예, 예. 그 말이에요? 예, 네. 그 말이라고. 근데 저희가 일단 조경식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네. 어쨌든 조경식 씨를 접촉을 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없어서 없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한테 아니, 그래서 그 여당은 저쪽이 국민의힘이니까. 그래 이제 조경식 부회장 얘기는
자기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중계 없기 때문에 네네. 저건 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조일 민주당 수가 의원들을 불 명단이 없었다. 이 얘기를 저희한테 했고. 근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권성동은 내놔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저게 7월 8일인데 결국 이제 권성동을 직접 만나는 게 7월 24일이고 그게 잠실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아까 그 사진. 예. 예. 권성동, 조경식, 아까 말한 황모 씨 김모 그리고 씨. 김모 씨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어. 예, 김모 씨는 그 동석은 하지 않았고 좌석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행 정도 되나 보죠. 그렇게 이제 네 명이 만나서 어. 이제 권성동 의원한테 수사무화 부탁을 했고 그 자리에서 권성동과 밖에 지금 태국의 캄보디아에 있는 배상윤 회장 간의 통화를 조경식이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들어오면은 구속은 피할 수는 없는데 네. 한 3개월 정도 있다 병원으로 빼고 어.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자. 네, 마무리하자. 이제 병원으로 그런 내용이 병원으로 뺀다는 건 불구속 상태에서 그렇죠. 재판 받게 해주고 네네. 뭐 그런 편의를 봐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청문회에서 또 이제 증언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전체 구도를 이제 비로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네. 왜 이철규 의원이 나왔는지, 왜 골프장 얘기가 나왔는지, 48억 얘기는 왜 나왔는지, 네. 그리고 전화 통화 지금 공개된 거 이거 쭉 전체적으로 이해 갔는데 여기서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좀 남는데 KH 부회장인데 네. KH에서 이 증언을 하고 나서 저 부회장이 KH 그룹이 저 사람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네네. 저 KH 부회장은 분명히 KH 회장 배상윤 회장을 위해서 지금 저 일을 한 것이고 네네네. 그 내용도 그런데 근데 왜 KH 그룹이 우리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조경식과는 30몇 년 된 사이이고 네. 굉장히 밀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경식과 그 KH 측 특히 뭐 배 회장이라든지 네. 여기 알펜시아에 있는 리조트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문자를 보면 네. 전부 다 부회장님 이렇게 본인들이 그 문자를 문자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막 네. 편의도 봐주고 부회장이라고 부르고 자기들도 그렇죠. 직접. 네네네. 그러니까 공식 직함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지만 자기들은 부회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문자도 어제 봤는데 네네. 띄워주세요 그런 문자들. 근데 왜 갑자기 부인하느냐? 자기 회장을 위해서 지금 뛰었던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이 증언을 했는데 왜 KH 그룹에서는 저 사람 우리 부회장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를 잘 모르겠네. 그 부분 뭐 이제 또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아, 배상윤 회장이 단순히 직함을 부인하는 정도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조경식 부회장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면 조경식 부회장이 법사위에서 주장하는 그 팩트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팩트 부인까지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잠실 롯데호텔 그 1층 커피숍에서 권성동과 그 배상윤을 전화 통화를 시켜줬다는 이걸 부인을 하든지 네. 뭐 또 뭐 하여간 그런 팩트 매우 핵심적인 팩트 그다음에 알펜시아 골프장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는지 거기 운영권이 넘어갔는지 운영권을 넘겨받는 쪽과 관련해서 조경식 부회장이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알선했다고 하는 역할을 했는지. 이것에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그리고 부분에 또한- 대해서는 전혀 말을 네. 못 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알펜시아를 오케이. 받았다고 하는 곳과 이철규의 관계 뭐 어.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부인을 하지 않고 그 있고. 핵심이 그런 건데. 네네. 핵심은 골프장이 넘어갔느냐? 넘어갔다면 그 넘어간 것이 이철규 의원과 관련이 있느냐? 네네. 또는 뭐 그 캄보디아에 있는 회장하고 중간에 전화 연결을 해줬다고 하는데 해주는 게 사실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건 없죠. 예. 부회장이 아닙니다. 예, 예. 부회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만 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도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조경식 부회장에 대해서만 본인이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 특별위원회가 이걸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고발도 없죠 아직까지. 네. 그래요? 네. 네. 아직 밝혀야 될 내용이긴 한데 네네.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사실 확인을 해가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주장은 다 들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이 대북 송금 자체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어요. 조경식 회장한테. 왜 대북 송금을 예, 했느냐? 예. 그랬더니 쌍방울이 자체 사업으로 그러니까 쌍방울이 10대 그룹에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조경식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뱃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백두산의
카지노 관광 호텔을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관광 특구를 다른 쪽에 만들려고 했었고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니까 히토리동 광물 채굴 사업, 광물. 그다음에 통신 사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이미 다른 쪽에 북한이 예전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오남이 네. 필리핀 대회 때 왔었느냐 예, 예. 그걸 그 물어봤어요. 큰 쟁점이었는데. 네.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필리핀 대회에 본인이 갔대요. 아 본인도 네, 직접 가 있었고. 갔었고 그 당시 중요한 증인이네. 북한 인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네. 자기가 비행기 영접을 갔대요. 그것도 비행기 바로 문 열리는 곳까지. 예. 아, 누구랑 누구랑 갔냐면 양성길, 방용철랑 자기랑 세 명이 가서 북한 인사들을 비행기에서 모시고 네. 그리고 출입국 통과시켜서 왔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행사장에도 없었고 비행기 내린 데도 리오남은 없었다. 그 가장 확실한 증인이구나.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이 조경식 씨. 잠깐 리오남이 네. 왜 중요하냐면 네네. 지금 그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고 하는 상대가 리오남이고 네네. 어디서 줬냐고 했을 때 그때 필리핀에 와가지고 돈을 줬다라고 말을 그렇죠. 하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그때 안 왔다 리오남. 그러니까 그때 리오남이 안 왔으면 돈을 줬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인데. 네, 지금 이제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접견을 하면서 리오남과 관계를 물어보니까 아주 자신 있게 내가 북한 관계자리 올 때 그 비행기 앞까지 가서 데리고 직접 공항을 나왔다. 중요한 증인이구나. 행사장을 직접 갔다. 그래서 난 확인한 바가 없다. 그럼 이분은 이 사건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김성태 배상용과 가까운 사이냐면 이분 말에 의하면 김성태 회장이 부친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남원이 고향이 모양이에요. 남원까지 가는데 김성태 회장이 이 조경식 부회장의 차를 타고 단 둘이만 내려갔다는 거예요. 경조사 때. 예. 가장 가까운 사이죠. 경조사 그리고 때 그렇게 한 사람.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장지까지 본인이 가서 또 그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본인이 원래 처음 제보를 하려고 했던 거는 저희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제보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그게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떨어졌을 그 시점에 무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치소에 수원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네. 옆방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방에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진술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천운에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가 우연히 옆방이어가지고 네네. 이 얘기를 이하영 부지사한테 해줬고 자필 진술서를 이제 넘겼고 저희한테 입수가 됐고 저희가 이하영 부지사 난 당신이 억울한 점을 알고 있어. 네네. 그런 얘기가 이루어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경식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그 구치소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조경식이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근데 조경식이 자필 예. 진술서를 써가지고 이화영 측에 전달했던 모양이에요.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부자가 아니면 모르는 예,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접견을 이야 대단한 일이 벌어졌네. 그 아마도 격리하려고 집어넣었을 텐데 거기서 당사자를 만나버렸네. 예. 네. 한 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 중에 배상윤 회장은 지난 8월달에 이미 한국 들어온다고 SBS에 이재명 상관없어요. 이분은 쌍방울 회장하고는 입장이 다른 게 쌍방울 회장은 처음에는 이재명 상관없다고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검찰과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가 살려고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것으로 보여요. 네.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 배상윤 회장은 아무것도 말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잖아요. 예.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 대북 사업 자체가 경기도와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인터뷰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해외에서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들어오는 시점에 대해서도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예전 방식의 조사를 받게 될까. 아직 검찰을 100% 신뢰할 수도 없고 네네. 내가 들어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 이게 인정되냐 이거 아직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전체 그림이 드디어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고생하셨고요. 근데 두 분은 이미 그 접견을 해서 파악한 게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오늘은 한 20 정도 말한 겁니까? 지금 뭐 사실 반. 반 정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정원도 파악한 자료가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연어회 파티 같은 데는 교도관들도 참여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아직 정황들이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조사를 벌이고 이 있죠.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50이 나오겠네요.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